보고 듣는 캐릭터 위키는 보고 듣는 인물 위키와 비슷한 컨텐츠로 게임, 애니, 영화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채널의 보고 듣는 시리즈는 위키의 내용을 편하게 보고 들으실 수 있게 내용을 읽어드리고 내용에 맞는 영상 및 이미지를 최대한 찾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 캐릭터 위키는 편당 한부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 캐릭터 위키 첫 번째로 사일런트 힐에 등장하는 크리처 너스 편입니다. 사일런트 힐에 나오는 간호사 하면 흔히들 떠올리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게임인 사일런트 힐 게임판과 영화판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사일런트 힐 너스는 나무위키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했으며 사일런트 힐 피디아 영문의 내용을 일부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너스는 사일런트 힐 시리즈에서 주요 크리처로서 사일런트 힐 셔터드 메모리즈를 제외한 모든 시리즈에서 여러 형태로 등장합니다. 외형은 전 시리즈에 걸쳐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일1 당시 연속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일1만 제외하고 사일2 이후부터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합니다. 너스는 삼각두, 피라미드 헤드와 더불어 사일런트 힐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크리처 중 하나입니다. 보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기괴한 움직임과 특유의 숨소리는 등장할 때마다 함께 나오는 OST와 함께 큰 공포감을 안겨줍니다. 사일런트 힐의 크리처들은 저마다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너스의 상징은 후에 설명합니다. 공포물에 등장하는 크리처이지만 육감적인 몸매와 야릇한 비명소리는 성적 판타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너스만의 독특한 매력은 사일런트 힐의 대표 인기 크리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해주었습니다. 먼저 퍼펫 너스로 꼭두각시 간호사입니다. 사일런트 힐 1에 등장합니다. 사일런트 힐의 알케밀라 병원에서 퍼펫 닥터라는 크리처와 함께 등장합니다. 이들은 갈색이나 금발의 여성들로 파란색 혹은 녹색 가디건에 치마와 어울리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일런트 힐 1의 너스는 손에 메스를 든 채 느린 걸음 속도로 알케밀라 병원을 배회하는데요. 사일런트 힐 1 너스는 등에 거대한 혹이 있고 허리를 푹 숙인 채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정에 보면 너스 등의 혹은 너스와의 별개의 크리처로 기생충이란 설정입니다. 이 기생충으로 인해 알케밀라 병원의 간호사들이 크리처화한 것이라는 게 기본 설명입니다. 기생충에 감염된 간호사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생충이 숙주로서 조종 중인 건지 아니면 간호사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며 시체를 조종하는 것인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사일런트 힐 1의 너스는 주인공 캐릭터인 해리 메이슨이 가진 라이트에 반응하며 등장 시 2명 이상이 등장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기본 설정인 느린 이동 속도와 기괴한 숨소리를 내며 주인공 캐릭터에게 다가옵니다. 2명 이상이 공격할 때는 하나의 너스가 주인공을 뒤에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너스가 메스로 강공격을 하는 특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혔을 때 액션키를 연타에 밀쳐낼 수 있으며 일정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드 난이도에서 너스를 처치하기 위해선 권총은 총 8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탄환 제한이 있는 무기보단 근접 무기 등으로 상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망치를 가장 추천하는데 하드에서 망치로는 3방의 처치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라이트에 반응하기 때문에 라이트를 끄고 하나하나 처치하거나 해당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련류의 게임들은 탄환의 제약이 심한 편이며 RPG처럼 레벨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몹 처치에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스는 알케밀라 병원 간호사들로 의상과 머리의 색으로 분류되는데 총 3종이 있습니다. 종류는 파란 옷의 흑발머리, 파란 옷의 금발머리, 녹색 옷의 금발. 시나리오상 사일런트 힐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캐릭터 알레사 길레스피입니다. 알레사 길레스피는 친모인 달리아 길레스피에 의해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한 알레사 길레스피는 알케밀라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알레사 길레스피는 전신 화상으로 인한 끔찍한 고통과 자신을 이렇게 만든 어머니와 교단에 대한 증오, 그리고 사일런트 힐의 모든 주민이 교단을 섬기고 있어 주민 중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리 없다는 불신이 간호사들을 끔찍한 크리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간호사가 크리처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인사해주고 피고름 범벅인 붕대를 갈아주었으며 말도 걸어주고 때론 동화책도 읽어주었던 전담 간호사인 리사 갈랜드만은 크리처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레사가 처음으로 모성애란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었던 리사 갈랜드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했습니다.
화면의 사진처럼 사일런트 힐에 출연하는 다른 크리처들과는 다르게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리사 갈랜드를 제외한 퍼펫너스들의 얼굴은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영화 사일런트 힐에서 리사 갈랜드가 크리처로 변하지 않은 건 동일하나 눈이... 다음은 사일런트 힐 2에 등장하는 버블헤드 너스입니다. 사일런트 힐의 브룩헤븐 병원과 이면 세계에 잠식된 남부지역에서 등장하는 크리처입니다. 사일런트 힐 홈커밍과 사일런트 힐 영화판에 등장하는 너스들은 전부 이 버블헤드 너스에서 파생된 너스들입니다. 후로도 수많은 너스 크리처들이 이 버블헤드 너스에서 파생되었는데요. 버블헤드 너스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너스는 2편에서 등장한 이 버블헤드 너스입니다. 사일런트 힐 2의 너스는 주인공인 제임스 선더랜드의 성적 욕구, 죄책감, 아내에 대한 아픈 기억이 사일런트 힐의 기괴한 힘에 의해 실체화된 크리처입니다. 주인공 제임스 선더랜드의 아내인 메리 선더랜드는 불치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병의 치료를 위해 여러 약들을 처방했지만 병이 치료되긴커녕 되려 약의 부작용까지 더해져 메리 선더랜드의 몸과 마음은 점차 부서져만 갔습니다. 아름다웠던 그녀는 사일런트 힐의 크리처 마냥 흉측하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제임스 선더랜드는 아내의 병문안을 갈 때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간호사들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데요. 그럴 때마다 병마와 싸우며 누워있는 아내를 생각해 스스로 억눌렀습니다. 이는 아내에게 차마 말 못할 죄책감이 됩니다. 그 후에 메리가 퇴원한 날 집에 도착해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던 메리를 제임스 선더랜드는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합니다. 이런 제임스 선더랜드의 내면과 과거에 대한 일들을 알면 사일런트 힐 2 너스의 상징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버블헤드 너스의 가장 큰 특징 중 대표적인 것이 외모입니다. 꽉 끼는 상의와 짧은 하의에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임스 선더랜드가 간호사들을 보며 느꼈던 성적 욕구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론 얼굴입니다. 버블헤드 너스라는 이름에 맞게 굳어버린 거품 혹은 가죽 같은 것이 얼굴에 덮여있는데요. 무언가로 덮여있다라는 것은 제임스가 아내를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했다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의미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메리의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은 제임스가 병원과 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을 무능하게 바라보며 느낀 증오도 의미합니다. 사일런트 힐 2의 너스는 형언할 수 없는 뒤틀리고 기괴한 몸짓과 함께 쇠파이프를 들고 있습니다. 보통 2명 이상의 너스가 등장하며 여럿의 너스가 등장할 땐 주인공을 인지하게 되면 포위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너스의 사정권 안에 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쇠파이프 공격을 하는데 공격 속도에 더해 휘두르는 범위 전체에서 피격 판정이 듭니다. 이를 모르고 옆으로 지나가려 하면 얻어맞게 됩니다. 사일2의 너스가 어려운 요소엔 배경이 되는 브룩헤븐 병원의 지형도 한몫합니다. 브룩헤븐 병원의 내부는 굉장히 좁은 복도와 병실들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제임스는 마리아와 동행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를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론 빠른 공속과 너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사거리를 가진 총기류가 좋습니다. 너스는 2명 이상 등장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샷건이나 높은 데미지로 다운기를 가진 라이플류를 추천합니다. 사일런트 힐 3의 너스. 사일런트 힐 3 너스의 정식 명칭은 너스입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브룩헤븐 병원에서 등장합니다. 시나리오상 3편이 1편의 후속인데 1편의 퍼펫 너스와는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3편의 너스는 알케밀라 병원이 아니라 2편의 브룩헤븐 병원에서 출연하기 때문인데요. 등에 혹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좀 더 인간적인 외모를 가졌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사일2의 너스와 비슷하지만 얼굴은 1편의 퍼펫 너스와 같이 일반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고 2편의 너스와는 다르게 좀 더 평범한 간호사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평범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일3 너스의 특징은 두 눈에 자주색 화장과 사각형 모양의 거대한 붉은 무언가가 입 주변에 묻어있는 건데요. 이 붉은 무언가는 클로저의 한자 문신과 함께 사일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심볼입니다. 2편의 버블헤드 너스의 입, 2편의 세이브 포인트의 붉은 삼각형, 3편의 힐탑 센터, 갤러리 오브 파인 아츠의 입간판, 3편 이면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환하게 웃고 있는 입 사진과 피 흘리는 귀 사진에서 등장합니다. 사일의 캐릭터 디자인을 맡았던 디자이너 이토 마사히로는 이 사각형에 대해 3편에 등장하는 너스의 입에 칠해진 붉은 사각형은 피로 그려져 있으며
광기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광기는 알레사 길레스피의 광기를 의미하는데요. 피 흘리는 귀 사진의 피는 알레사의 의식이 미쳐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일3에서 알레사는 레이크사이드 놀이동산의 회전 목마에서 헤더 메이슨을 죽이기 위해 크리처로 실체화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알레사의 기억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란 사진은 알레사가 친모인 달리아 갈레스피에게 학대당하고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거기다 학교에서 마녀라며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슬픈 기억과 고통이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광기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일2의 버블헤드 너스의 입은 메리 썬덜랜드의 광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검은 단발머리는 알레사 길레스피를 의미하는데요. 알레사 길레스피가 검은 단발머리였고 알레사가 부활한 존재인 헤더 메이슨 역시 검은 단발머리입니다. 알레사로서의 정체성과 기억을 되찾은 헤더 메이슨에게 너스가 검은 단발머리로 보였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게임이 그렇듯 시리즈가 더해질수록 사일도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3편의 너스는 2편의 너스에게 달리기까지 가능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헤더 메이슨이 너스를 처음 만나게 되는 장소는 브룩헤븐 병원인데요. 게임 플레이 시 병원에 진입 직후부터 근처에 너스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재생되는 부분과 사일3 너스 특유의 혐오스럽고 빠르고 거친 숨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너스가 보이게 되면 소리 외에도 사일2의 버블헤드 너스처럼 기형적인 걸음걸이로 배회하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접목되면서 플레이 내내 플레이어를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사일3의 너스는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쇠파이프고 다른 하나는 리볼버입니다. 쇠파이프를 든 너스는 사일2의 너스보단 공속이 느린 데다 막기가 추가되어 이전 시리즈에 비해 플레이가 수월해졌습니다. 문제는 리볼버 너스인데요. 등장 시 쇠파이퍼 너스의 후방에 등장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조준과 사격이 빠른 편이다 보니 플레이어가 조금만 방심해도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너스들을 회피하기 위해 지나치려 했다간 리볼버 너스의 공격을 맞게 됩니다. 리볼버 너스의 공격이 무서운 점은 데미지도 크지만 피격 즉시 플레이어는 다운된다는 점입니다. 하드 난이도를 클리어하면 개방되는 익스트림 난이도에선 방탄복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체력이 1로 돼버리는 끔찍한 데미지를 보여줍니다. 최종 보스인 신조차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신나간 데미지를 자랑합니다. 이런 이유로 조준 사격을 하기 전에 빠르게 근접하여 권총 손잡이로 공격해야 하는 빠른 판단력과 컨트롤을 강요합니다. 저같은 발코는 택도 없겠네요. 쇠파이프 너스는 플레이어가 다가오거나 너스 자신이 이동해 쇠파이프 사거리 안에 플레이어가 들어올 경우 빠른 공속의 찌르기 공격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첫 타 이후엔 대각선으로 휘두르는 공격 패턴만 사용합니다. 쇠파이프 너스는 빠른 공속과 높은 데미지를 가진 1번도로 추천합니다. 사일3의 쇠파이프 너스 역시도 이전 시리즈처럼 휘두르는 회전 반경이 넓은 데다 병원 내 좁은 복도로 인해 어설프게 비켜가려다 공격당하기 일쑤입니다. 권총으로 상대할 경우 한탄창을 다 써야 겨우 사살하거나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근접해서 샷건을 쏘게 되면 한 발만에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엔 발기 공격만으로 사살할 수 있기 때문에 총기는 샷건을 추천합니다. 여담으로 브룩헤븐 병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환자 격리실을 들어가 볼 수 있는데요.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지속적인 성추행을 견디지 못한 한 간호사가 사직서를 냈는데요. 이에 격분한 의사가 그 간호사를 격리실에 감금했다는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플레이 시 4개의 환자 격리실을 살펴보면 그중 한 격리실에 한 너스가 갇혀 있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성추행 행각을 감추려 이 같은 일을 벌였지만 병원 내 간호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후크로라는 이름의 간호사는 고유 모델링을 지닌 너스가 존재합니다. 얼굴은 눈화장과 입가에 피가 없는 사일3의 다른 너스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런 후크로의 특징은 다른 너스들보다 큰 체격에 양팔엔 검정색의 긴 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에선 양손이 등 뒤로 포박되어 있어 잘 안 보입니다. 센트럴 스퀘어 쇼핑센터에서 이면 세계로 통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화면에 크리처와 함께 잠깐 등장합니다. 등장 후 헤더 메이슨은 이거 꿈이겠지? 라고 말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플레이를 이어가다 보면 브룩헤븐 병원에서 재등장합니다.
이면 세계의 브룩헤븐 병원에서 헤더 메이스는 레너드 울프를 만나기 위해 높은 사다리에 오르게 되는데, 밸브를 돌리고 있는 발티엘과 그 위에 죽은 것처럼 가만히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온몸이 인면 세계인 듯 붉게 물들어가는 후크로를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연기 같은 것으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 거울 속에서 발티엘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 시엔 연기 같은 것으로 인해 알아보기 힘든데요. 팬들이 카메라 시점액 등의 외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발티엘과 후크로임을 밝혀냈습니다. 마지막 등장은 교단의 교회에서입니다. 여기선 발티엘에게 붙잡혀 들어 올려지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등장 시마다 발티엘과 함께 등장합니다. 후크로는 사일 제작진인 팀 사일런트의 이토 마사히로와 야마오카 아키라가 제작한 후크로라는 3분 분량의 단편 영화에 처음 등장합니다. 후크로는 가방을 의미하는데 이토 마사히로는 자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일2가 출시된 2001년에 제작된 영화로 후크로 간호사뿐만 아니라 삼각두, 라인 피규어 등 사일2의 크리처들도 등장합니다. 자궁을 상징하는 성적 암시가 강한 크리처인 것으로 보아 사일2에 등장하는 제임스 선더랜드의 성적 욕구 혹은 제임스와 메리 사이에서 태어났을 아기를 상징하거나 안젤라 오레스코의 성폭력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크리처로 등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보면 후크로 간호사는 사일2 출신입니다. 외모가 사일3의 너스와 동일해 팬들은 후크로도 3편의 너스와 같은 상징성을 갖는가? 혹은 혹시 리사 갈랜드가 크리처화된 모습인가? 하는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이토 마사히로는 사일3의 너스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추가로 후크로 레이디라는 것도 있는데 후크로와 별개의 크리처라고 합니다. 사일런트 힐 오리진에 등장하는 페이스리스 너스입니다. 페이스리스 너스는 긴 장갑과 가터벨트, 수술용 마스크가 입에 들러붙은 듯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블레드 너스처럼 기괴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습니다. 메스나 주사기를 무기로 사용하며 붉은색과 녹색 두 가지 색이 있습니다. 붉은색은 병원에서, 녹색은 정신병원에서 등장합니다. 사일런트 힐 홈커밍에 등장하는 너스입니다. 사일 홈커밍에선 이전 시리즈들과는 달리 크리처 중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사일2 이후의 모습처럼 얼굴이나 몸매는 그대로입니다. 의상은 셔츠 한 장만 입은 듯한 모습에 전반적으로 갈색빛입니다. 사일 홈커밍에선 다른 시리즈들과는 다르게 메스만 사용합니다. 빛이나 소리에 반응하며 손전등을 켜거나 뛰어다니면 특유의 움직임으로 빛을 본 곳 또는 소리를 들은 곳까지 움직입니다. 이때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빛이 보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춥니다. 영화성 너스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스의 뒷배경이 매우 밝거나 아랫배를 향해 손전등을 비추면 뱃속의 태아가 어렴풋이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 임신한지는 불명입니다. 이 병원에서 처음 등장할 땐 공속이 그리 빠르지 않지만 이후의 등장부터는 공속이 매우 빨라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체력 소모가 큽니다. 특히 하드 모드에선 순식간에 끔살당할 수 있습니다. 스턴을 걸면 무릎을 꿇는데 도끼로 공격하면 목을 베어버리고 샷건을 머리에 조준하면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사일 1과 사일 3의 너스는 알레사 길레스피의 증오와 공포심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사일 1의 너스들은 알레사를 돌봐주기는 하나 제대로 된 환자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의사와 간호사들을 향한 증오심으로 꼭두가시로 만들어버립니다. 흉측하게 변하는 것보다 조종당하는 크리처보다 더 끔찍한 벌을 주게 됩니다. 사일 3의 너스는 외형은 성장한 헤더의 여성성과 성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더욱 요염해지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게 되지만 외모와는 다른 느낌으로 공포감을 줍니다. 사일 2의 너스는 1, 2와는 다르게 제임스의 억눌린 성욕과 무능한 의료인들에 향한 증오를 형성한 것입니다. 홈커밍의 너스는 시나리오와 뱃속의 태아가 비춰진다는 특징으로 볼 때 희생된 아이들의 유년기의 순수성과 알렉스의 비밀을 상징하는 것이라 추측됩니다. 참고로 다운시킨 뒤 밝기 공격을 하면 요염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버블헤드 너스, 사일런트 힐 다운포어 버블헤드 너스입니다. 머피 펜들턴의 깜짝 생일 파티에 제임스, 메리, 로라, 헤더 그리고 사일런트 힐의 모든 등장인물들과 함께 서프라이즈 엔딩에만 출연합니다. 사일런트 힐 더 아케이드에 등장하는 너스입니다. 더 아케이드에선 사일 3에서 봤던 너스와 비슷한 외모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얼굴은 완전히 붕대로 감겨 있습니다.
어깨까지 잘 다듬어진 머리를 하고 있으며 쇠파이프나 권총을 사용합니다. 기괴하지만 뚜렷한 보폭으로 움직입니다. 이들은 브룩헤븐 병원에서 처음 등장하며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데요. 간혹 더블 헤드와 등장하기도 합니다. 삼각두, 피라미드 헤드를 물리치게 되면 이 너스들은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사일런트 힐 이스케이프에 등장하는 너스입니다. 이스케이프의 너스들은 탈출하려는 플레이어를 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모는 홈커밍 및 영화판의 너스들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블헤드 너스의 특징도 있는데요. 버블헤드 너스들처럼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이 너스들은 한 번의 공격만으로도 플레이어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기류에 약하기 때문에 총기류를 사용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사일런트 힐 북 오브 메모리즈에 등장한 버블헤드 너스입니다. 사일 스피노프 게임인 북 오브 메모리즈에선 버블헤드 너스들이 대량으로 등장합니다. 외모는 영화판의 너스와 비슷한 외모이며 플레이 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크리처 중 하나입니다. 사일런트 힐 영화에 등장하는 다크너스입니다. 영화판에선 다크너스로 알려진 너스들이 등장합니다. 브룩헤븐 병원의 너스로 버블헤드 너스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커트 상의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으며 얼굴은 변형되고 뒤틀려 있습니다. 브룩헤븐 병원 지하실에 한 무리가 모여 굳어 있는데 손에는 메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판의 주인공인 로즈 다실바는 브룩헤븐 병원 지하실에서 너스 무리와 조우하게 됩니다. 로즈가 조명을 비추자 마치 군대처럼 그녀를 향해 줄맞춰 섭니다. 로즈가 비추는 불빛을 향해 게임의 너스처럼 기괴한 움직임으로 다가옵니다. 로즈는 자신의 불빛에 너스들이 반응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명을 꺼 그들을 멈추게 합니다. 조명을 끈 채 조용히 조심스럽게 지나가지만 한 너스가 그녀를 공격하게 되면서 너스 무리는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로즈는 공격을 잘 피해가며 앞으로 전진하고 너스들은 서로를 공격합니다. 너스 무리를 빠져나온 로즈는 너스 무리를 향해 라이트를 비춘 채 문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영화판에서의 너스들은 알레사의 담당 간호사인 리사 갈랜드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대변하는 듯 합니다. 30년이 지나도 극도의 고통과 까맣게 그을린 자신의 몸은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라지 못할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영화판의 너스들이 다소 선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너스들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는 것은 알레사가 리사 갈랜드를 제외한 다른 간호사들과는 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본질적으로 알레사는 간호사들의 얼굴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일런트 힐 리벨레이션의 너스입니다. 계시록에서 온 간호사들. 영화판의 속편인 사일런트 힐 리벨레이션에서도 같은 너스들이 등장합니다. 브룩헤븐 병원의 한 방에서 빈센트 쿠퍼가 두 교단 사람들에 의해 감금되는데요. 너스들은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으면 행동을 멈춥니다. 너스들의 공격은 공격 그 자체로 너스끼리도 공격합니다. 병사들이 큰 소리로 방에 들어오고 너스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스턴봉을 사용하지만 결국 너스들에게 제압당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병사들의 숨이 끊겨 조용해지자 너스들도 행동을 정지합니다. 침대에 결박되어 있는 빈센트는 탈출을 시도하지만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 너스들을 보며 갇혀있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헤더 메이슨이 빈센트를 풀어주게 되면서 긴박함 속에서 둘은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너스를 연기했던 배우들은 이 장면을 위해 특정한 안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가리고 빈센트가 내는 소리에 맞춰 안무를 추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상징성. 너스의 모습은 처음으로 남자에게 끌린다는 것을 알게 된 헤더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알레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헤더가 빈센트에게 끌리기 때문에 너스들은 헤더가 빈센트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너스들은 매력적인 몸을 가졌지만 얼굴은 그렇지 못한데요. 성격과 정체성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헤더가 다른 여성들에 의해 빈센트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헤더 자신이 외모와 인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스들은 브룩헤븐 병원에 입원했던 알레사의 기억을 되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들면서 모든 내용을 다 넣으려 했지만 분량상, 영상의 길이나 자료 수집 시간 등의 이유로 코믹스는 제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담입니다. 게임에서의 인기의 영향으로 영화판에도 등장했습니다. 너스 특유의 움직임을 100% 재현해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판의 너스는 실제 무용수들이 맡아 연기했습니다. DVD에 들어있는 인터뷰에서
로즈 다시바 역을 맡은 라다 미첼은 너스의 복장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분장팀은 촬영이 끝나고 선물로 주기로 했는데 결국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화 개봉 이후 유명해진 덕인지 해외에서 할로윈에 코스프레 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듣는 캐릭터 위키 사일런트 힐 너스 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리어 좀 더 생각하시고 구독,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